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카라바흐 대 아약스. 자, 이 경기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구장에서 이제 좀 치러집니다. 네. 물론 이제 카라바흐가 아제르바이잔 이제 리그 소속 팀이긴 하지만 카라바흐 홈 구장에서 치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 이제 원정 경기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베아이스, 그리고 흘린손, 그리고 클라센, 이제 유리바스트 등 어느 정도 좀 전 포지션에서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현재 좀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아무래도 별풍선이 좀 한 방에 좀 쌓였는데, 아이고, 아무튼 꾸준히 좀 후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자, 일단 이제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제르바이잔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매 시즌 리그에서는 꾸준히 우승을 하며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유로파에서는 최근 뭐 한 명 퇴장당한 토트넘 상대로 대패를 당하거나, 그리고 말메 상대로 홈에서 지면서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리그와 달리 뭐 유로파에서는 다른 경쟁팀들과 이제 체급차가 나다 보니까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았던 그런 좀 카라바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요 경기도 간략하게 앞쪽 경기 양상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양팀 다 이제 전진성이 좀 좋으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 템포가 빠르다 보니 약간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카라바흐뿐만 아니라 이제 원정 아약스 역시 수비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아약스도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카라바흐뿐만 아니라 뭐 아약스 역시 좀 수비에서 흔들릴 그런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뭐 지금 아약스의 좀 전력 누수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카라바흐에 비해서는 전력이 더 좋고, 그리고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도 아약스가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뭐 아약스가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아약스뿐만 아니라 카라바흐 역시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중립구장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홈 이점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좀 상황인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뭐 약간 좀 카라바흐 역시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좀 유리한 부분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구수님도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원정에서 아약스의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 전개가 홈에 비해 이제 안 좋은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불안 요소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카라바흐의 수비가 좀 대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원정이라 해도 아약스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뭐 아약스 사이드를 보는 게 뭐 괜찮은 좀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확실히 좀 원정 아약스는 언제든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 정도 좀 배당이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아약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아약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신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렌츠바로시 대 니스. 자,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지금 뭐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뭐 헝가리 리그 소속 팀으로 현재 6시즌 연속 지금 리그 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헝가리 리그 내에서는 지금 원탑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좀 페렌츠 바롯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이제 뭐 리그와 달리 지금 유로파에서는 전패 중으로 좋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5경기 기준 4무 1패로 이제 이긴 경기가 없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더더욱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며, 지금 홈과 약간 경기력에서의 그런 편차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일단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 최약체인 앙제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 니스의 좀 경기력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이 경기는 뭐 페렌츠 바롯이 좀 홈에서 좀 경기가 좀 치러지다 보니까 템포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느리게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니스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공격 전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득점기에 또한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원정에서 니스가 공격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니스의 그렇죠 공격력이 좀 침체될 만한 좀 요소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이제 좀 공격을 좀 전개할 때 좀 템포를 끊어먹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템포를 끊어먹으면서 공격 흐름 역시 같이 좀 끊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제 은다이시미에, 그리고 이제 은돈벨레와 같이 이제 중원에서의 주축 선수들도 이제 결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도 큰 편이다. 네, 요 점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뭐 원정 니스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거나 좀 기대는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렌츠 바롯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괜찮은 건 좀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렌츠 바롯 쪽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페렌츠 바롯이 프랜스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저득점 양상,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알크마르.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직전 뭐 웨임전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복귀에 이제 MOM을 좀 차지했을 만큼 좋은 기량을 좀 보였지만, 아직까지 이제 부상 여파가 있어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좀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공격수 1명, 이제 좀 수비수 1명 정도가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기존 결장자들도 어느 정도 있는 그죠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A매치 휴식기 직후에 이제 웨햄 상대로 이제 최상위 경기력을 좀 보이며 4대1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휴식기 전과 마찬가지로 좋은 득점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공격으로 좀 전환되는 속도가 좀 빠르면서 역습이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골 결정력도 좀 뛰어나다 보니까 마무리 능력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브레넌 존슨이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이면서 이제 공격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는다는 점까지도 굉장히 좀 토트넘한테는 좀 고무적 1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이제 좀 페이스와 좀 공격이 굉장히 좋은 현재 좀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만 해도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최상의 모멘텀을 좀 유지했지만, 그 후에 바로 연패를 하면서 급격히 이제 모멘텀이 하강했고, 그리고 현재도 뭐 4연패 중으로 분위기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이전보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현재 좀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토트넘이 좀 홈에서 뭐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수비가 불안정한 그런 좀 알크마르 좀 상대로 좀 다양한 그렇게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홈에서 이제 좀 토트넘이 경기를 좀 주도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좀 매치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알크마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에 비해 이제 공격에서 좀 많이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일단 뭐 알크마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정에서 두 경기 연속 좀 무득점을 기록 중이고, 그리고 유유 슈팅도 이제 잘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토트넘과의 좀 공격에서 좀 차이가 좀 크게 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뭐 현재 뭐 흐름, 경기력, 그리고 뭐 전력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게 이 경기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토트넘 사이드 쪽 보도록 하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토트넘 승에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 대 이제 호펜하임. 자, 일단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포르투가 이제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패가 없을 만큼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홈에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공격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저거가 확실히 이제 이번 시즌 역시나 좀 예상대로 좀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좀 홈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은 좀 최근에 좀 포르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슈투트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가 좋은 그런 호펜하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큰 만큼 원정 경기력은 다소 좋지 못하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슈투트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비기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슈투트한테 많이 좀 끌려다녔을 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좀 경기력이 좀 저조한 그런 좀 호펜하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일단 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막직원님 반갑습니다. 일단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원정 뭐 상관없이 이제 좀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 좀 호펜하임 상대로 포르투도 이제 맞불을 좀 놓으며 이제 좀 템포 빠르면서 약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아무래도 뭐 호펜하임 자체가 뭐 수비가 뭐 그렇게 좀 좋지 못한 좀 팀이다 보니까, 혹시 뭐 수비적으로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호펜하임의 그런 좀 플레이가 좀 많이 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호펜하임이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좀 라인이 올라간 좀 호펜하임의 좀 수비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포르투 역시 좀 득점계를 좀 많이 만들면서 다소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만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팀 다 뭐 이제 침투나 좀 컷백 등 이제 공격 전개가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패턴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자, 다만 이제 포르투와 달리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거나 좀 측면 수비, 뭐 역습에도 이제 좀 많이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에 비해서 좀 수비가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좀 포르투가 더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이제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뭐 이제 호펜하임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낸다 하면은,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이 좀 골이 좀 터져서 약간 좋은 결과를 좀 내는 가능성, 네, 그 정도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호펜하임이 좋은 결과를 좀 내려고 하면은 이제 포르투 상대로 좀 골이 좀 터져야만 좀 약간 좋은 결과를 좀 낼 만한 그런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대체적으로 뭐 전력 면에서도 포르투가 더 앞서는 편이고, 그리고 현재 뭐 포르투의 그런 공수 밸런스나 그리고 홈과 약간 원정에서의 그런 좀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여구 경기는 포르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포르투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포르투 승에 3.5 기준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베식타시. 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저거가 혹시 좀 풀라인업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좀 리옹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베식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수비수 1명, 그리고 주전 키퍼 1명까지도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확실히 전반적으로 좀 리옹에 비해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베식타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리옹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이제 르하브를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5연승을 좀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시즌 좀 극초반만 해도 뭐 리옹이 좀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이 좀 되었지만, 라운드가 좀 진행될수록 경기력이랑 조직력이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샤르키 그리고 포파나 뭐 라카제트의 좀 기량이 확 올라오면서 지금 공격에서도 이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점유율은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원정에서 이제 베시타시의 수비가 좀 불안정하면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점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근래 좀 리옹이 공수방면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도 이제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폼이 올라왔다는 점을 다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리옹이 좀 홈에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확실히 리옹이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베시타시의 좀 수비를 좀 두드리는 그런 좀 장면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저거가 확실히 전반적으로 뭐 이 경기 역시 뭐 리옹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베시타시 같은 경우에는 근래 뭐 아약스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좀 대패를 당했을 정도로 이제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최근 2달간 원정 경기를 봤을 때 한 경기 빼고는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 또한 많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리옹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리옹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점 오바.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 하트 오브 미들로션 대 이제 오모니아. 자, 일단 뭐 하트 오브 미들로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원래 좀 명칭이 하츠라고 이제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하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오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하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코틀랜드 리그가 이제 시작한 후 뭐 거의 2달 가까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거의 다 좀 전패를 했을 정도로 긴 슬럼프를 겪었지만, 이제 10월 들어서 조금씩 좀 이기는 경기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뭐 이제 같은 좀 리그 좀 소속 팀인 좀 세인트 미렌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이번 시즌 가장 좀 좋은 경기력을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보였죠. 아말로 어느 정도 이제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좀 최근에 하트 오브 미들로시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6196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우승권과는 멀지만 그래도 상위권에 위치한 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좀 골이 터질 때는 확 터지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공격에서 좀 힘을 못 쓴 채 이제 침체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공격에서의 기복이 좀 심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최근 좀 오모니아의 그런 좀 성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최근 좀 오모니아의 그런 좀 뭐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제 긴 연패 중일 때 그런 하츠였다고 하면은 오모니아 상대로 뭐 경기 내내 이제 끌려다닐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최근에 뭐 하츠의 그런 흐름이랑 경기력이 좀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오모니아의 페이스가 떨어진 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뭐 하츠가 홈에서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쵸? 게다가 이제 뭐 객관적인 좀 전력 면에서도 이제 하츠가 더 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하츠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더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양 팀의 일단 뭐 전력 그리고 이제 흐름적인 부분과 좀 더불어 이제 하츠가 좀 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하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하츠 사이드 보는 경기, 하츠 프랜스 쪽 보도록 하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줄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크트 갈렌데 피오렌티나. 자, 장크트 갈렌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두문드손 그리고 이제 만드라고라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주축 포워드인 모이스킨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의 사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장크트 갈렌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우승권과는 거리가 멀지만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크게 기복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뭐 이제 좀 다른 좀 리그 팀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리그 내에서는 좀 잘 나가고 있는 장크트 갈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뭐 매 시즌 뭐 리그에서는 뭐 상위권을 좀 유지한 거랑은 달리 확실히 좀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장크트 갈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크트 갈렌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벨기에 팀인 이제 뭐 세르클럽 브리어 상대로 6대2 대패를 당하며 이제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랑 좀 경기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좀 장크트 갈렌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장크트 갈렌이 뭐 피오렌티나에 비해 좀 전력도 크게 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 뭐 최근 좀 흐름과 경기력도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장크트 갈렌이 피오렌티나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아,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최근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 뭐 4경기 중 단 1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이제 수비도 견고하기 때문에 장크트 갈렌이 이런 약간 좀 피오렌티나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도 이제 좀 다소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좀 피오렌티나의 페이스에 좀 말려들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자, 그래서 일단 뭐 양 팀이 좀 체급차가 좀 어느 정도 난다는 점까지 좀 고려해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현재 좀 이제 흐름이랑 경기력이 다 좋은 그런 피오렌티나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피오렌티나 사이드 보는 경기,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줄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대 이제 첼시. 자,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지금 요하니디스를 좀 포함해 주축 선수들 몇 명씩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폴 팔머 그리고 이제 칼세도, 잭슨, 포파나, 이제 구스토 등 이제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위 선수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좀 출전 명단에 제외되었고, 약간 이런 좀 스탠스를 좀 고려했을 때 첼시가 이제 이번 뭐 컨퍼런스 리그에는 크게 비중을 좀 두지 않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뭐 컨퍼런스 리그에는 그렇게까지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뭐 현재 좀 첼시다, 이렇게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리스 리그 소속 팀인 그렇죠 올림피아코스나 이제 뭐 AK 아테네에 비해서는 좀 다소 좀 밀린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좀 매번 상위권에 안착할 정도로 이제 경쟁력 있는 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일단 뭐 그리스 리그에서도 매번 좀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같은 이런 국제 대회에서도 나름대로 좀 좋은 기량을 종종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파나티나이코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다만 근데 이런 좀 파나티나의 좀 코스가 약간 좀 국제대회에서 뭐 종종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해도 이제 좀 첼시와는 이제 좀 체급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좀 불리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뭐 파나티나의 코스가 뭐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뭐 첼시 상대로는 다소 좀 밀릴 만한 요소가 더 크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그 뉴캐슬과의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첼시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다고 해도 뭐 파나티나이코스와는 전력 차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첼시는 뭐 주전 선수들과 이제 후보 선수들의 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후보 선수들의 기량도 워낙 좀 출중하기 때문에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크게 좀 떨어질 우려는 개인적으로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제 뭐 펠릭스, 뭐 이제 네투, 뭐 이제 드스버리 홀 등 뭐 언제든 좀 선발로 나서도 전혀 이제 이상할 게 없는 선수들이 좀 질비한 상이기 때문에 이런 좀 첼시를 좀 고려하면은 뭐 롯데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뭐 파나티나이코스 상대로는 이제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좀. 자, 물론 뭐 이제 첼시의 좀 최근 흐름이 약간 좀 주춤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 원정이 워낙 좀 빡세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뭐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이제 두 팀의 좀 체급차가 워낙 이제 좀 크게 나다 보니까 이런 좀 체급차를 더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좀 말이 길었는데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첼시 사이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뭐 첼시가 어떻게든 뭐 좀 이길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첼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피아 르블라나 네, 이제 린치 경기. 자, 유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린치 같은 경우는 주전 격수 1명 그리고 이제 키퍼 1명이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제 르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베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매번 뭐 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우승권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몇 달간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갔던 그런 르블라나긴 하지만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뭐 하이덴하임 상대로 이제 지면서 긴 무패 행진이 좀 끊겼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패배가 좀 잦아지면서 이전보다는 모멘텀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좀 확실히 좀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갔을 때보다는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좀 르블라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린츠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최근에는 뭐 잘츠부르크 그리고 이제 슈투른그라츠와 더불어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 내 강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오스트리아 리그 내에서도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쪽 린츠라고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린츠 같은 경우에는 뭐 8, 9월만 해도 뭐 7경기 연속 무승 행진을 기록했을 정도로 긴 부진을 좀 겪었지만 이제 현재는 뭐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흐름이 살아난 상태고 그리고 경기력도 이전에 비해 많이 좀 개선되면서 좀 좋은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9월 한 초반이었나? 네, 그죠. 슈프 감독이 좀 새로 선임된 후에 이제 린츠의 좀 경기력이 많이 좀 나아졌고, 그리고 이런 좀 나아진 경기를 좀 바탕으로 다시 좀 상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대체적으로 뭐 르블라나 뭐 린츠 모두 뭐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이제 뭐 린츠가 좀 르블라나에 비해 뭐 전력이 더 이제 막강하고 그리고 쇼프 감독이 부임한 후 이제 중원 장악력이 더 좀 좋아졌기 때문에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린츠가 좀 르블라나 상대로 중원에서 더 우위를 좀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확실히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지금 르블라나가 홈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좀 린츠에 비해 좀 열세인 부분이 좀 많은 그런 좀 상황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뭐 약간 뭐 이제 뭐 린츠가 뭐 지금 뭐 슈퍼감독 체제로 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뭐 르블리아는 몇 달간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갔을 때랑 달리 좀 최근에는 연패도 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한풀 꺾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흐름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린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뭐 괜찮은 선택지지 않나 뭐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여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린츠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린츠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뭐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아르페스. 자, 요거는 뭐 일단은 네,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긴 하고, 솔직히 뭐 이 똥배를 뭐 가져가기보다는 결국 핸디를 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저는 뭐 1핸디 기준 마인슨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은 요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벤테 대 라치오. 네, 요 경기는 저는 트벤테 좀 프랜스 내지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그런 경기 이렇게 보조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란FC 대 샴록. 네, 요거는 저는 뭐 승패를 뭐 본다고 하면은 샴록 승을 좀 보긴 하지만, 요거는 뭐 결과 상관없이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뭐 본다고 하면 샴록 승, 언어를 본다고 하면 언더. 네, 이렇게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이제 질문 주시면 바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